서울 근교 신도시의 작은 공원, 오후 햇살이 기울어가는 시간입니다. 노란 스웨터를 입은 백발의 할머니 한 분이 벤치에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이름은 윤말선, 올해 83이죠.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작은 가방 하나만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저 공원을 바라보며 앉아 계셨습니다. 말선은 이 벤치에 앉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평생을 남의 것만 빌렸으며 살아온 분이거든요. 어릴 적부터 언니들의 옷을 물려받아 입고 언니들이 쓰던 책가방을 메고 다녔죠. 심지어 가족들은 말선의 이름조차 제대로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막내야, 너라고만 불렀거든요. 공원 청소를 마치던 이기찬 관리인이 빗자루를 들고 다가왔어요. 67살의 이기찬은 이 동네에서 10여 년간 공원 관리 일을 해왔죠. 그런데 오늘따라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옆 건물 사장이 공원 관리에 대해 이런저런 지적을 했거든요. 특히 이상한 사람들이 벤치에 앉아 있으면 건물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말을 했죠. 어르신, 여긴 앉는 자리 아닙니다. 이기찬의 목소리에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옆 건물 땅 주인님이 민감하세요. 공원 관리에 신경 많이 쓰시거든요. 말선은 조용히 고개를 들어 이기찬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람도 화도 없었어요. 그저 담담한 체념이 있을 뿐이었죠. 평생 이런 일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누가 봐도 빈민처럼 보여서 말인데요. 이기찬은 계속해서 거칠게 말했습니다. 여기 관리에 신경 많이 쓰시는 분이라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다른 데 가서 쉬시면 안 될까요? 말선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벤치에서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 살짝 비틀거렸습니다. 나이 든 몸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묵묵히 일어나서 작은 가방을 챙겨 들었죠. 이기찬은 말선의 모습을 보며 잠깐 미안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고개를 돌렸어요. 할 일이 많다는 핑계로 말이죠. 말선은 천천히, 정말 천천히 걸어서 공원을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로요. 그 뒷모습은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어요. 공원을 나선 말선은 근처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여기서라도 잠시 쉬어가야 했거든요. 다리가 아파서 계속 걸을 수는 없었어요.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지나가며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말선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한 시선들이었거든요. 마음속으로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나는 평생 빌려 쓴 삶이었구나. 정말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언니들이 쓰던 옷, 언니들이 읽던 책, 언니들이 갖고 놀던 장난감까지 모든 것이 다 물려받은 것들이었죠. 심지어 이름조차 가족들에게서 제대로 불려본 적이 없었어요. 막내딸로 태어나서 늘 가족들의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아들들에게만 신경 쓰셨고 언니들은 말선을 그저 귀찮은 존재로 여겼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선생님들은 말선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고 친구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못했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말선만 혼자 남게 되었거든요. 언니들은 모두 시집을 갔고 오빠들도 각자 가정을 꾸렸죠. 말선은 늙은 부모님을 모시며 평생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정말 혼자가 되었어요. 그런 말선에게도 단 하나 자신의 이름으로 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땅이었죠. 다른 형제들은 이미 각자 재산을 나눠받았고 말선에게는 이 땅 하나만 남겨주셨어요. 당시에는 별로 값어치가 없는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이 동네가 개발되면서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말선도 몰랐어요.
그냥 부모님이 남겨주신 땅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죠. 그 땅 위에 지금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옆에 큰 건물들이 들어서 있다는 것도 최근에야 알게 되었어요. 내 이름으로 된 게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소원이 이미 이루어져 있었던 거죠.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말선 본인조차도 최근까지 몰랐거든요. 변호사가 찾아와서 알려준 것도 불과 몇 달 전이었어요. 땅 개발 관련해서 여러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연락이 왔던 거죠. 그때서야 말선은 자신이 이 동네 땅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말선은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천천히 조심스럽게 자신의 부동산 재산 관리를 맡고 있는 김도한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공원에서 관리인분이 저를 내쫓으시네요. 제가 앉을 곳이 없다고 하시면서요. 공원 말고는 앉을 곳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도한 변호사는 문자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말선이 자신이 소유한 땅에서 쫓겨났다는 얘기였거든요. 바로 전화를 걸어 자세한 상황을 물어봤어요. 말선은 차분하게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그 관리인분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김도한의 목소리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르신 땅에서 어르신을 내쫓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말선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빈민처럼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건물 주인분이 민감하시다면서요. 김도한은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말선이 평소 얼마나 조용하고 겸손하게 사시는지 알고 있었는데 이런 모욕을 당하셨다니 화가 났습니다. 어르신, 제가 내일 직접 가보겠습니다. 그 관리인분과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그 다음날 오후 공원에 낯선 고급 승용차가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세단에서 양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남자가 내렸어요. 바로 김도한 변호사였죠. 서류 가방을 들고 공원으로 걸어왔습니다. 마침 이기찬이 공원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김도한은 이기찬에게 다가가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 공원 관리를 담당하고 계신가요? 이기찬은 양복 입은 남자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이기찬 씨 맞으시죠? 어제 여기서 할머니 한 분을 내쫓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이기찬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 일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김도한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공원 토지 소유주이신 분을 내쫓으신 거 알고 계십니까? 뭐라고요? 이기찬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땅 주인이라고요? 설마 장난하시는 건 아니죠? 김도한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여기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시죠. 이기찬에게 서류를 건네주면서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이 공원 부지, 앞쪽 건물 주차장, 그리고 옆 놀이터까지 모두 윤말선님 소유입니다. 여기 등기부등본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이기찬은 서류를 받아들고 눈을 크게 뜨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서류를 자세히 보더니 점점 얼굴이 하얘지기 시작했죠. 이게 정말인가요? 이기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할머니가 정말 여기 땅 주인이시라고요? 주변을 지나던 주민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평소 조용한 공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신기했거든요. 양복 입은 남자와 관리인이 뭔가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궁금했죠. 저기 무슨 일이에요? 한 주민이 물어봤습니다. 김도한이 대답했어요.
어제 여기서 할머니 한 분이 벤치에 앉아 계셨는데 관리인분이 내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바로 이 땅의 소유주십니다. 네, 그 할머니요? 다른 주민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제 쫓겨나시던 그 할머니 말씀이세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거든요. 벤치에서 쫓겨난 할머니가 사실은 땅 주인이었다더라. 관리인이 진짜 땅 주인을 몰라봤다더라. 이기찬은 등기부등본을 들고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비틀거렸죠. 이런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이기찬이 중얼거렸어요. 바로 그때 저 멀리서 노란 스웨터를 입은 말선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조용히 걸어오고 있었죠. 주민들이 말선을 보더니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할머니세요? 정말 땅 주인이세요? 말선은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이 어색했지만 그래도 담담하게 벤치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김도한 변호사가 말선을 보고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처리하러 왔습니다. 이기찬은 말선을 보더니 바닥에 시선을 고정했어요. 어제 그렇게 무시했던 할머니가 진짜 이 모든 땅의 주인이었다니 정말 창피하고 죄송했거든요. 이기찬은 용기를 내어 말선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어르신인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큰 분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말선은 이기찬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가 난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담담하고 차분한 표정이었죠. 크고 작고가 어디 있어요. 말선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저는 그냥 한 번이라도 제 이름 붙은 벤치에 앉아보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말선의 말을 듣고 숙연해졌어요. 그 단순하고 소박한 소원이 얼마나 간절했을지 느껴졌거든요. 이기찬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습니다. 괜찮아요. 말선이 잔잔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이해해요. 그렇게 살면 아무도 몰라주는 게 당연하죠. 김도한 변호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평생 너무 겸손하게 사셨어요. 당신의 권리를 제대로 찾으셔야 합니다. 말선은 고개를 저었어요. 권리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냥 가끔 여기 앉을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주민들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진짜 이 모든 땅이 할머니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조용히 지내세요? 평생 그렇게 살았거든요. 말선이 대답했어요.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사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가족들한테도 늘 그런 취급을 받으며 자랐어요. 이기찬은 말선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어르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이기찬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오셔서 앉으세요. 말선은 고맙다는 듯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미소에는 여전히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온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미소였죠. 이기찬은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선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83 할머니 앞에서 67 남자가 깊숙이 허리를 굽혔어요. 진심 어린 사과였죠. 어르신,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말선은 이기찬의 사과를 받으며 손을 내저었어요. 그만해요. 이미 지난 일이고 저도 이해해요. 김도환 변호사가 이기찬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은 이 공원을 언제든 자유롭게 이용하실 권리가 있어요. 이기찬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벤치에 작은 표시라도 해도 될까요? 어르신의 자리라는 걸 알 수 있게요. 말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있는 게 좋아요. 하지만 이기찬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어르신. 벤치에 작은 명패라도 달겠습니다. 윤말선 할머니의 자리라고 새겨서요. 주변 주민들도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할머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할머니가 이 동네 어른이시잖아요. 말선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평생 주목받는 것을 피해 살았는데 갑자기 이런 관심을 받으니 어색했거든요. 정말 그런 건 안 해도 돼요. 저는 그냥 조용히 앉을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이기찬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르신, 부탁이에요. 제가 한 실수에 대한 속죄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작은 동판 하나만 달게 해주세요. 김도환 변호사도 말선을 설득했어요. 어르신, 당신의 이름이 새겨진 자리를 갖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말선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자신의 이름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벤치 하나에라도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럼 너무 크지 않게 해주세요. 작고 조용하게요. 이기찬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어르신. 정말 작고 예쁘게 만들겠습니다. 주민들도 박수를 쳤어요. 이 작은 해프닝이 아름다운 결말로 이어지는 것 같아서 모두 기뻐했거든요. 말선도 오랜만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주일 후 벤치 옆에 작은 동판이 설치되었습니다. 윤말선님의 쉼터 마이너스 이곳은 당신의 이름을 기억합니다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크지도 번거롭지도 않은 정말 소박하고 예쁜 동판이었죠. 말선은 그 동판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무언가를 보는 거였거든요. 비록 작은 동판이었지만 말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요. 정말 예쁘네요. 말선이 동판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기찬은 말선 옆에 서서 함께 동판을 바라봤어요. 어르신,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언제든 편하게 오세요. 그날부터 공원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근처 주민들이 말선을 보면 먼저 인사를 했어요. 아이들도 함께 지나가다가 할머니에게 인사를 시켰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벤치에 앉아 계세요? 할머니, 저희 아이가 인사드린다고 해요. 말선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이런 관심과 인사가 고마워졌어요. 평생 혼자 살면서 이런 따뜻한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은 근처에 사는 젊은 엄마가 아이와 함께 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 아이가 할머니 벤치에서 책을 읽고 싶다고 해요. 괜찮을까요? 말선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요, 얼마든지요. 함께 앉아요. 그렇게 말선의 벤치는 동네 사람들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읽고 어른들이 잠시 쉬어가는 곳이 되었죠. 말선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기찬도 매일 공원을 청소하면서 말선에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혹시 불편한 거 없으세요? 말선은 이제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 제자리가 생겼네요.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말선은 여전히 매일 공원에 나와서
자신의 벤치에 앉았어요. 이제는 정말 당당하게, 편안하게 앉을 수 있었죠.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말선은 벤치에 앉아서 공원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남의 것만 빌렸으며 살았는데 이제는 진짜 자신의 자리가 생겼다는 게 신기했어요. 근처에서 놀던 아이가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기 앉아 계시네요. 그렇구나. 너도 놀러 왔니? 네. 할머니 벤치가 제일 좋아요. 여기 앉으면 공원이 다 보여요. 말선은 아이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어요. 자신의 벤치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아이가 고마웠거든요. 이기찬도 청소를 마치고 말선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마워요, 이기찬 씨. 덕분에 매일이 좋은 하루예요. 이기찬은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말선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었거든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의 편견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죠. 해질 무렵 말선은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벤치 옆 동판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윤말선님의 쉼터 마이너스 이곳은 당신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내 이름으로 앉을 수 있는 벤치 하나면 됐구나. 말선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큰 집도 비싼 차도 많은 돈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자리 하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평생 빌렸으며 살았던 삶에서 마침내 진짜 자신만의 공간을 갖게 된 거죠. 김도한 변호사가 가끔 안부를 물으러 왔을 때도 말선은 늘 같은 말을 했어요. 변호사님,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제 이름으로 된 자리가 생겼거든요. 근처 주민들도 이제는 말선을 이 동네의 어른으로 존경했습니다. 지나가다가 인사를 하고 아이들은 할머니에게 안부를 물었죠. 말선도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카메라는 공원 위로 멀어지며 하늘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작은 벤치에 말선이 앉아 있고 따뜻한 햇살이 은은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동판에 새겨진 윤말선님의 쉼터라는 글자가 햇빛에 반짝였죠. 이 작은 공원에서 벌어진 이야기는 단순했지만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름으로 기억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어요. 말선의 평생 소원이었던 내 이름으로 된 것 하나는 이렇게 작은 벤치로 이루어졌습니다.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말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리가 되었죠. 이름 없는 삶에도 기억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는 때로는 작은 벤치 하나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윤말선 할머니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었습니다.